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차시까지는 1차 시부터 8차 시까지는 이제 경비업과 총유찰법 그 이론적인 강의, 8개차 시에 걸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시험 문제하고 이제 직결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암기할 사항 많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번 이제 9차시, 10차시, 2개차시는 경비업과가 총유찰법에서 출제되기 쉬운 거, 출제되기 쉽다 그래서 기존 출제된 것도 있습니다만, 어른분들 그래요. 출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의미가 있겠어? 시간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 하나를 풀어보므로 해서 그 답이 왜 옳은 건지, 왜냐면 다른 보기는 왜 틀린 건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공부를 한 거를 리뷰를 해보고, 틀린 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예상문제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제 각각 20문제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져. 그래서 이제 보기가 긴 것 같은 경우는 몇몇 생략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9차시 먼저 볼까요? 그래서 이제 경비업법에서 정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하고 예상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죠. 다음 중 경비업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라고 하면 맞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리가 먼 것은 맞는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런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를 묻는 건지, 틀린 거를 묻는 건지, 맞는 걸 묻는 건지. 자, 여기선 맞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목적하고. 자, 민생 치안 관련됩니까? 경비원 복리 증진,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 범죄 예방. 참 여러분들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한번 답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 체계적 관리, 그래서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죠. 두 번째, 다음 중 경비업자의 경비 업무 수행 범위는, 자, 어느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냐. 자, 경비업법은 경비하시는 분의 권한을 한 가지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인적 지위다, 사인적 지위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어느 수행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내, 계약서 범위 내, 자유권전 범위 내, 경찰관 직무집행 범위 내. 자, 경찰관 직무집행 범위는 총경찰만 해당되죠. 경비업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주, 경비업법에서는 시설주, 총경찰법에서는 청원주라는 말을 쓰는데, 자, 시설주의 관리권, 즉 자기 건물이니까 자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적인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정당한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세 번째, 다음 중 경비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젯밤은 그러셨습니다만, 자, 틀린 것은, 이건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경비업법 2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설 경비, 경비 대상 시설에서 도난이나 화재, 혼자, 맞는 것 같죠? 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다음 신변보호 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바꾸지 않았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호송경비 업무, 보관 중에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현금 유가증권은 맞아. 근데 보관 중인가? 이 말이 맞은가? 여러분들 안기 못하시면 못 찾아내세요. 보관 업무에 보관 중이 아니라 운반 중이죠. 운반 중이 있어야 돼. 운반 중에.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중은 맞는데 보관이 창고에 있는 동안은 호송경비 대상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자, 기계경비.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대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이나 화재를 예방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계경비 업무다. 또 이렇게 통해서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암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 강사 입을 통해서 시설경비 업무, 신변보호, 호선경비, 기형비 이런 것도 한번 아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호선경비 업무에 보관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운반 중에 있어야 된다. 운반 중에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호선경비 업무는 보관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운반 중에 있어야 된다. 운반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설명사는 또 한 번 도와드립니다만 이제 시설 경비라는 거하고 경비 대상 시설에서의 하고 호선 경비는 운반 중에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거고 기계 경비는 이 용어 바뀔 게 많아요.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이란 말, 그다음에 경비 대상 시설 외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 수신해서 기기로 수신해서 이 용어가 다른 말로 바꾸는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특수경비는 공항이다. 시험 문제가 이제 항공기를 포함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이라는 건 항공기를 포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중요 시설 누구예요? 국정원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건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고, 국방부장이 지정하는 건 국가 중요 시설이라고. 요걸 우리가 이제 특수경비원들이 근무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다음 중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고르는 겁니다. 신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틀린 것은 틀린 거 고르라는 겁니다. 틀린 거. 자, 경찰에 했던 사람 받지 않아도 되죠.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면제자입니다. 안 받아도 돼요. 소방공무원. 여기 소방공무원은 헷갈려. 왜냐하면 교령직까지 면제 사유에 들어가죠. 교령직까지. 그래서 소방공무원도 긴가 아닌가? 당연히 아니죠. 그 법률에 없습니다. 군 인사법에 의해서 부사가 이상 근무하는 사람. 자, 이렇게 해당되지만 소방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소방공무원 되시는 분은 신임교육 면제 사유가 안 된다. 신임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 공무원, 대통령 경호에서 근무했던 사람, 군 인사법에 따라서 부사관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이런 한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방공무원은 아니다. 아까 이제 이게 헷갈린다. 이거하고 면제 사유, 신임교육 면제 사유하고 경비지도사 시험 1차 시험 면제 사유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는 교정직까지도 들어가죠. 교정직. 교정직. 여러분들 아시죠? 그 교도소, 본부 소속 공무원 그분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자,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경비업 갱신허가. 자, 허가를 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 내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 만료 전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신청하죠? 시도경찰청장한테 해야 되죠. 갱신허가 신청할 때 신청 서류가 아닌 거. 자, 신청 서류가 아닌 거. 갱신허가 신청서 들어가야 되겠죠. 허가증 원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임원의 이력서. 자, 법인 등기부 등본이 왜 튀어나와? 그죠? 뭐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셨잖아요. 신청서, 원본, 이력서는 필요한데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법인 등기부 등본 들어가네요. 아닌 거. 그래서 아닌 거? 저 착각을 했네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임원의 이력서. 갱신허가 할 때는 이력서가 실제로 필요가 없죠. 법인이라는 건 이제 등기부 등본은 실제로 그게 존속하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리고 여기 이제 신청 서류가 있어요. 신규허가, 변경허가, 갱신허가. 그래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신규허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확보계획서, 뭐 장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그다음에 변경허가도 법인 등기부 등본이 들어가고, 확보계획서. 이것도 확보하지 않을 경우만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갱신허가, 허가증 원본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 이 법인 임원의 이력서는 신규허가 낼 때 이미 법인 임원 이력서가 다 들어가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갱신허가 하기 때문에 만약 법인 임원을 만약 딴 사람을 바꾼다든가 그러면은 이력서가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그 뜻이죠. 저도 좀 아까 뭐 착각을 좀 했습니다만 법인 임원의 이력서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쫙 해드려도 이력서
그래, 법인임원이 교체하는 게 아니고 갱신해가 내는 건데 이적서가 뭐 필요했겠어? 어렵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아주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6번째. 다음 중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명칭을 변경했다. 신고해야 되죠. 30일 이내. 그 다음에 주사무소를 이전했다. 신고해야 돼요. 30일 이내. 경비지도사를 변경했다. 신고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정관의 목적을 변경했다. 이거 신고해야 돼. 그래서 법인의 명칭, 주사무소 이전, 정관의 목적 변경, 요거는 뭐 반드시 시도기준에 변경해야 되는데, 경비지도사 변경은 아직까지 법령에는 경비지도사를 만약에 선임을 했다. 선임한다고 해서 요거를 신고의 대상이라고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경비지도사 변경하고는 거리가 있다. 경비지도사 변경은 관계가 없다.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면 아셨겠습니다만, 이제 영업할 때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는 7일 이내. 요건 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30일 이내다. 여기서 명칭이나 신설 이전 폐지, 업무 개시 종료나 정관의 목적 변경할 때 이게 전부 다 30일이라는 거.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쉽게 경비지도사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7번째. 다음 중 경비업법 위반상 경비업자 의무가 아닌 것은 경비업자. 자,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는 이를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되죠.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한다든가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겠죠.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기계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관련업 외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1번, 2번, 3번은 딱 맞는데 기계경비업자 이게 맞나? 경비 관련업 외에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1번, 2번. 한번 보죠. 기계경비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업 관련업하고는 관계없죠. 요거는 시설주에 이제 경비업자의 의무를 이제 별도로 이제 설명드리려는데, 관리권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하고 타인의 권리나 침해,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불공정한 계약이라 한 경우에는 거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비밀누설, 경비 업무 외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고, 특수경비업자는 경비 대행업자 지정신고, 그 다음에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수경비업자한테 이렇게 별도로 경비 관련업 외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4개 보기 중에서 확실하게 다 틀린 거를 하려면 4개 보기를 여러분들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고 부주의로 인한 그 과실, 부주의로 인한 틀린 거를 막을 수 있다. 다 읽으셔야 된다. 그 용어 같은 거 하나하나 또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게 필요하죠. 8번째, 다음 중 경비지도사 결격사유로 틀린 것은, 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금치산자. 요즘 금치산자라는 말을 안 쓰는데 피한정 후견이라는 말을 쓰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만 18세 이하인 자. 만 18세 이상. 이거 만 18세 이하인 자. 그죠? 만 18세 이상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만 18세 이상인 자, 하인 자. 이런 것도 어떤 거지? 만 18세 이하냐, 이상이냐. 이거 제가 좀 오사합니다만 요즘에 금치산자는 말을 안 쓰고, 피성년 후견이라는 말 씁니다. 이거 참고를 하세요. 피성년 후견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미처 제가 바꿔놓지 못한 것 같아요. 피성년 후견.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만 18세 이하인 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자, 만 18세 미만이죠. 미만. 우리가 이제 미만하고 이하, 이상, 이런 용어 자체가 참, 만 18세 미만이니까 17세부터 얘기한, 17세 이하부터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만 18세는 된다 그 뜻입니다.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에 미만이다, 이하다, 이상이다 개념 보시고, 한번 쭉 형의 시험을 선고받고 종료된다든가 맺어진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돼야만 한다는 거. 특수경비원 같은 것도 몇 가지 있죠. 여기 이제 못합니다만 60세입니다. 60세.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60세입니다. 60세. 58세가 아니고 60세. 또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복료되는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되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안 되고. 자, 특수경비원은 선고유예 기간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돼야 면소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선고유예 기간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파선 선고라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행한 불행이 정하는 신체 조건에 미달한 사람,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맺는 시력은 0.2, 교정 시력은 0.8. 이 시력까지 좋아야만 특수경비원 할 수 있죠. 특수경비원하고 좀 구분하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변보호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 배치 신고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바르게, 옳은 걸 옳은 걸. 자,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경비업자가 관할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합니다.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배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변보호를 수행하는 일반 경비원 신인을 배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바르게 설명한 거라 했어요. 자, 일반적인 거는 일반 경비원 같은 경우에 시설 경비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배치 신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어요. 신변보호 업무. 그래서 신변보호 보호사 같은 데 이런 시험 문제가 이제 간혹 잘 출제되는데, 자, 신변보호 업무 같은 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니면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배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거 두 개 중에 요거는 일반 경비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배치 신고. 이거는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시설 경비 업무는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약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24시간 전까지 배치 신고를 제출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다음 주 국가중요시설 시설주가 행해야 할 무기관리 수칙으로 틀린 것은, 무기관리 수칙은, 있죠. 무기관리 수칙.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해야 됩니다. 관할경찰관서장에 이를 통보해야 되죠. 책임자가 누군지.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 도난, 훼손 사고 시 관할경찰서장한테 사유를 통보해야 되죠. 탄약고는 무기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이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근접한 곳에, 근접한 곳에 설치하면 문제가 있죠.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떨어져 있는 곳에. 근데 무기와 탄약고는 이중 시건 장치를 해야 하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에는 당직 책임자라든가 인계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용어를 하나하나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자, 근접한 곳에 사람이 많이 왔다 가고 그러는데 근접한 데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걸 찾아내셔야 돼. 시험 문제 낸 겁니다. 그래서 근접한 곳으로 내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무기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는 거 맞는다고 그런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시설, 환기나 방수, 방화, 총받침대 이런 시설 갖추도록 되어 있고, 관리 시스템 보고를 다음 달 3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무기가 만약에 망실됐다 그러면 사유를 관할경찰서장한테 통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기 손질은 매주 1회 이상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죠. 규정에 의해서. 자, 여러분 다음 특수경비원의 무기 안전 수칙이 틀린 것은, 특수경비원 사람을 향해서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두나 실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한테 경고해야 한다. 구두 실탄으로 쓰면 되겠어요, 바로? 그리고 시간이 저기서 생략을 했어요. 실탄이 아니고 공포탄이죠, 공포탄. 공포탄으로, 경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탄으로. 요거 좀 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좀 줄입니다. 공포탄이다, 공포탄. 자, 공포탄. 거기 경고해야 되고, 실탄이 아니고 공포탄에 의해서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경고하게 돼 있다. 자, 무기관리사항 중 잘못된 것은, 자, 특수경비원이 휴대한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는 무기 대여 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이나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를 거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요. 자, 휴대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은 멀리 있잖아요. 관할경찰관서장이나 관할경찰서장한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한번 넘어보자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은 아니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무기 대여받을 때는 시도경찰청장이지만 대여가 끝났어요. 무기가 갖다 놨으면 휴대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휴대할 수 있더라. 그래서 관할경찰관서장이라는 거, 사전 승인이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건 뭐냐? 의무가. 신고 의무,
비밀 취급 인가 의무, 대응 체제 구축 의무, 교육 의무. 자, 여기서 기계 경비업자라고 했어요. 대응 체제 구축 의무. 이게 필요하겠죠? 비밀 취급 인가, 교육 의무, 신고 의무. 적용되는 의무는 뭐냐? 우리가 얘기한 이제 대응 체제 구축 의무. 여기에 기계 경비업자한테 필요하죠.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업무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대응 체제를 갖추고 또 후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25분 이내에 출동해서 그 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사항은 신고 의무지만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 방지 의무라든가 대행기관 지정 의무라든가 몇 가지. 대행기관 지정은 이제 특수경비업자 같은 일반 기계경비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응체제 구축 의무. 특수경비업자는 대행기관 지정하게 돼 있죠. 기계경비업자는 대행기관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대행기관은 특수경비업자는 대행기관을 지정해서 신고하게 돼 있죠. 자, 일로 보자. 다음 중 특수경비 업무의 대상은 뭐냐?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 맞는 거죠, 보안목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국가. 시도지사가 왜 나오죠? 아니겠죠,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관계없죠.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가 지정한 국가주의. 자, 대상은 누구냐? 시도지사가 뭐 다 상관이 없어요. 행안부 장관 지정한 거 상관없고 국무총리 상관없어.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만 맞는 거죠. 나머지 2, 3, 4번은 틀린 거다. 그래서 이제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같이 국정원장이 지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주의시설에 해당되는 거다. 다음 중 호송경비 업무 수행, 호송경비를 물어봤습니다. 호송경비 업무 수행 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호송경비 통지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돼? 누구에게? 호송경비 통지서라는 법적 양식이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출발지냐? 도착지냐? 요게 헷갈려요. 경찰서장은 맞긴 맞는데 자, 법령에 뭐라고 했죠?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호송경비 통지서를 보내도록 돼 있죠.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그래서 호송경비 통지서는 출발지다. 도착지가 아니고. 이제 간혹가다 도착지로 써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출 기간은 언제까지? 출발 전날까지. 이것도 간혹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발 전날까지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제출하면 된다. 다음 중 신변보호 업무를 영위할 법인이 확보해야 할 무술주단자 몇 명이어야 되냐? 신변보호 하려면. 자, 경찰청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에서 인정한 경찰청에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죠.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됩니까? 무도 관련 단체. 국방부에 등록해야 됩니까? 아니죠. 대한체육회에 감흥된 무대단체에서 인정한 1단, 2단, 3단증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아무 사람만 내준 단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 감행된 무도 관련 단체에서 발급한 무술주단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라는 거 이거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리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무기를 구입한 자는 구입한 무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제 국가중요시설에 만약에 특수경비들이 배치하는데 자, 무기를 이제 구입했어요. 구입한 무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특수경비업자의 무기고에 보관해야 한다. 시설주의 무기고에 보관해야 된다. 국가에 기부 체납해야 된다. 특수경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자, 기급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도록 돼 있죠. 국가에 기부 체납. 이거 들어보신 거 같죠? 국가에 기부 체납. 즉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의 소유는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돈은 시설주가 돈을 냈지만 무기값을 냈지만은 그 돈은 냈지만 소유는 못한다. 대여를 받는 거죠, 다시. 그래서 국가에 기부 체납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자,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하는데 시설주는 그 무기 구입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돈을 지급을 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 체납해야 한다. 기부 체납이라는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잘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시설주의 무기고에 보관도 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묻는 게 조금 약간 좀 어정쩡하게 묻긴 물었어요. 그냥 예상 문제를 만든 거니까. 무기를 구입한 자는 구입한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입한 무기를 무기고에 보관하는 것도 맞을 수 있고, 특수경비업자는 무기에 보관하는 거 맞을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 기부 체납해야 한다는 게 이제 국가에 나와서. 무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돈은
실업주가 냈지만 그 소유는 국가로 넘기는 거죠. 무상으로 국가에 내기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8번.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받은 것은, 자, 교육을 받지 않았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하느냐? 행정처벌하느냐? 이거 물었어요. 1차, 2차, 3차 위반할 때 어떤 거냐? 이게 참, 저도 경비사 시험을 2011년도에 13회 때 자격을 취득했습니다만, 이거 암기했던 거 참 쉽지 않죠. 경경일이다, 경일쌈이다, 경삼치다, 이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순간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2차 같은 거 묻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방식을 정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고 1월, 6월, 또 경고 6월 취소, 또 1월, 3월 취소, 경고 1월. 참, 만약에 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배치했다. 당연히 처벌하겠죠.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이게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경일이라고 저는 기억했잖아요. 경경일. 경고 1월.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경일육, 경육치, 아니면 일삼치,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런 것만 이렇게 기억해서 암기하는 방법. 저는 그렇게 공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행정처분 기준이 나옵니다. 허가 없이 업무 변경을 한 경우, 결격사유 경비조사를 배치한 경우, 위법한 경비 업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자, 교육을 받지 않은 거 좀 지문에서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만약에 했을 때는 이렇게 경고 1월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경비원 복장이나 장비, 추적차량 규정을 위반했다. 경경 1. 이것도 관계돼서 감독성 명령에 위반했다. 경삼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경삼육. 이렇게 해서 외우는데, 이렇게 첫 글자만 따가지고 암기하시면 자꾸 되새기시면은 암기가 됩니다. 시험장 가면 딱 기억이 나세요. 많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19번 문제.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경비지도사에 대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사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으로 맞는 것은 어떤 거죠? 1차, 2차, 3차. 자, 감독명령, 경비지도사라고 나왔고, 감독명령이라고 감독상. 자, 경일삼, 경삼육, 169, 3612. 자,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셨기 때문에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 나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하고, 아까 감독명령 위반한 거하고 어떤 거지? 근데 아까 첫 글자 따가지고 암기하신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성실히 근무하지 않은 게 더 무겁다. 그렇게 아시면 성실히 근무하지 않으면 당연히 3612가 되겠죠. 그러면 감독명령 위반했다? 아마 169가 아닌가? 169가. 그렇죠? 169. 감독성 명령. 그래서 이제 직무를 불성실하게 했다 그러면 3612. 감독명령을 위반했다? 169.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해도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암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암기가 안 돼요. 경비지도사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비지도사라고 무조건, 옛날 경비지도사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경찰 출신 퇴직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봐주는 거 없어요. 요즘에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이걸 암기를 하십시오. 20번 문제. 다음 중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비원에 대해서 벌칙이 뭐냐? 7년 이하냐, 3년 이하냐, 1년 이하냐, 1천만 원 이하냐. 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거 얼마 좋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답을 볼까요? 이런 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 그런 경비원은 이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5년 이하 붙어 있죠. 경비 업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은 9가지, 2년 이하의 징역은 1가지,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은 6가지. 이렇게 해서 벌칙 규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가 꼭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부하신 분은 이걸 많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20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쫓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세하게 더 해드려야 되는데 긴 보기 같은 거 좀 생략을 하는데 답만 위주로 얘기 드린 경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0개 문제는 뭐 많이 없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를 다시 리뷰를 해보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효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